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 중에 5억보다 밑에 있는 아파트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20평 밑에 매물들 같은 경우는 3억, 4억대 매물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살기에는 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20평 이상인 아파트들로 알아봤고요. 조사를 해봤을 때 최저가로 거래된 내역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고요. 매물들의 호가까지 따졌을 때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아파트들 보면 다 6억이 넘었던 아파트들인데 이제 5억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은 구매 접근성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억 이하의 서울 역세권 아파트는 2023년 2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고요. 중개거래와 호가만 포함을 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를 하고 중개거래와 호가로 알아봤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매물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00세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살펴볼 아파트는 구로구에 있는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 구로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7호선 남구로역까지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7호선과 2호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대림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으실 수 있는 분은 1호선까지도 14분이면 가기 때문에 7호선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호선과 2호선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34분 정도 걸리고요. 여의도는 30분 안쪽으로 갈 수 있고 시청역도 30분 정도로 대부분 주요 지역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평형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방이 2개이고 화장실이 하나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2명 이상이다 이러면 조금 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신혼부부 정도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 두산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6억 1천만 원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3억 9천 이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1층과 2층이어서 그 전 매물까지 살펴보니 3억 9,500이 21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4억 이하로 구할 수 있는 단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을 구할 수 있나 라고 살펴보니까 호가는 4억 2천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천에는 구할 수는 없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비싼 금액에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앞에 2개 매물은 저층이니까 8층 정도는 4억 5천부터 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 2억 2천인데 2억 2천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4억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2019년도 가격으로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이 2억 2천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전에 가격하고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전세가가 더 내려갈 일은 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투자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일 때는 전세금을 돌려줄 상황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차이를 보면 한 2억 정도 금액으로 역세권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평형은 조금 작기 때문에 그 다음 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로 두산의 다음 평형은 22평형인데 51제곱미터이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가는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최고가 7억 정도에서 4억 9천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억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는 5억 2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 가격이랑 한 3천만 원 정도 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22층이니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세 매물은 지금 없고요. 전세 최저가는 2억 6천 정도 됩니다. 이제 5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 말 가격으로 돌아갔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6천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가격들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계약하지만 않으면 이 정도 가격이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2평도 좀 작을 것 같아서 그 다음 평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파트의 25평 같은 경우는 63제곱미터로 59제곱미터보다는 조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평 같은 경우는 7억 7천만 원이 거래가 된 다음에 22년 1월달 이후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를 알 수는 없었고요. 최근에 호가는 6억 3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는 3억 4,500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저가는 3억 5천에 거래된 걸로 봐서는 전세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6억 3천에 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2020년도 가격에 호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19년까지 낮추게 되면 한 5억 후반대 가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한 구로 두산 근처의 아파트들 가격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아파트가 거래된 것도 있고 거래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호가랑 실거래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부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신 구로 두산 같은 경우는 3억 9천, 5억 이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 50m 제곱이 6억, 58제곱미터 제곱이 7억 정도, 금액대가 이쪽은 꽤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림역하고 가까이 있는 럭키 같은 경우는 5억 9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화우성은 6억 정도, 구로현대는 6억 정도. 그러니까 대림역하고 조금 가까운 부분으로는 한 6억 정도의 20평대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삼성레미안과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20평 초반 같은 경우는 여기도 6억 정도, 25평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신도림역하고 가까운 부분으로는 호가가 대부분 6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의 경우 한 6억에서 7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로 두산이 조금 저렴한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역세권 아파트는 노원구에 있는 공릉태강 아파트입니다. 공릉태강 아파트는 여기 있어서 지하철역까지 4분이면 갑니다. 6호선 화랑대 입구역까지 4분 만에 갈 수 있는 단지고요. 갈아타는 게 귀찮으시다 한다 그러면 태릉 입구역까지 13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7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남역과 여의도까지는 조금 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역이 39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2번 갈아탄 기준이고요. 한 번만 갈아탄다 그러면 거의 50분 정도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청이나 광화문까지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구역에는 학원이 50개 정도 있어서 이 안에서도 학원을 가려고 그러면 갈 수가 있고, 초등학교는 이 아파트 바로 앞에 태릉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 말고 길 건너서 원목중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률이 10% 정도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를 잘 보내는 학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21평형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49제곱미터가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4억 6천8백만 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2억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방이 2개이고 화장실은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코니가 1.4m 정도 되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공간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질적으로 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49제곱미터에서 4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4억 6,500인데 오히려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세 안고 매매한다고 하니까 갭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2억 3,500만 원인데 2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부터 이렇게 호가가 나와 있는데 한 20년도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3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살짝 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갭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 2억보다는 내려갈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호가는 2억 3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호선하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릉태강 주변 아파트 가격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공릉태강 아파트 같은 경우는 49제곱미터가 4억 6,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억 3천만 원에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역하고 가까이 있는 두산 힐스빌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가 6억 5천에 호가가 나와 있고,
반대편에 있는 브라운스톤은 6억 9천만 원에 호가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밍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서 8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태릉 우성 같은 경우는 조금 평형이 높아서 7억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하고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비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알아본 단지보다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3억 후반 4억대 매물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아파트는 성북구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315세대고요. 1994년도에 지어졌고요. 1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과 가까이 붙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계역까지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남까지 40분 정도, 여의도까지도 40분 정도, 시청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신에 강남역까지는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 점은 앞에 아파트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바로 앞에 있는 석계역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가면 광운대역이 GTX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호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아파트 왼쪽으로는 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23평형 59제곱미터가 방 3개고 화장실 하나인데요. 매매가는 최고가 6억 이후에 거래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은 하나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1.5m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매가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얼마까지 나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59제곱미터의 호가는 4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물도 4억 9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최저가 같은 경우는 3억 1,500만 원인데 호가로는 3억 5천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5억 원의 호가가 나와 있는데 이 호가는 20년도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세는 3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 최저가는 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3억 정도는 이전 가격에서 조금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3억 5천 정도라고 한다면 3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는 한 1억 5천 정도 되지만 이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3억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2억 정도의 갭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계역 주변의 아파트들도 한번 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신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거래는 없었지만 호가로 4억 7천부터 구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54제곱미터가 5억 8천에 나와 있고 59제곱미터는 6억부터 나와 있어서 6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서 있는 그랑빌 아파트 같은 경우 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5억 원보다 조금 비싸지만 5억 초반에 역세권 아파트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림 아이원은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계역 주변에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인 뉴타운이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 군데 단지를 알아봤고요. 5억 이하로 찾으면 14평, 16평 이런 매물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고요. 20평 이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녀석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랑 매물 가격이 한 3천만 원 내외인 곳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2억 이하로 찾으신다 그럴 때는 이렇게 2억 이하로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전세 같은 경우 두산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중앙 하이츠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까지 내려갈 걸 대비를 한다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갭이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